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와 지금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으면 미래의 변화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송기령의 그냥 하지 말라에서 나를 사로잡은 첫 문장 중 하나야. 데이터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이 20년 넘게 쌓아온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책이야. 이 책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 읽는 내내 내가 지금까지 너무 그냥 살아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스며들더라. 그냥 하지 말라.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이터 속 이야기. 그냥 하지 말라는 송기령이 주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으로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관찰한 지난 10년의 사회적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미래상을 그린 책이야. 그는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글을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로 분석해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 패턴을 읽어내. 이 책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의 흐름을 이야기로 풀어내. 예를 들어 송기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는 코로나19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가속화한 촉매였다고 봐. 이를테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왔지. 책에서 그는 한 기업의 사례를 들며 재택근무 도입 후 직원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진 데이터를 보여줘.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또 다른 예로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실험되면서 과거엔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디어가 현실로 다가왔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 그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세상을 이야기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는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분석하는 부분이야. 두 번째는 현재,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변화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요 흐름. 예를 들어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의 확산, 각자 도생의 사회를 예측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안해. 송기령은 이 모든 이야기를 딱딱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중심으로 풀어내서 읽는 내내 공감이 갔어. 그냥 하지 말라 생각하라. 책의 제목 그냥 하지 말라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송기령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사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행동을 멈추고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 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Think First, Do It, Just Do It 이야. 첫 번째 주요 메시지는 변화에 적응하려면 생각이 먼저다. 그는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전문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된 시대라 단순 반복적인 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그는 한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가치를 소비한다고 설명해. 이를테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거나 브랜드의 사회적 메시지에 공감하며 구매하는 트렌드가 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읽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송기령은 우리가 남기는 모든 행동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사진, 심지어 좋아요 하나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봐. 그는 한 젊은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 그 사람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그의 취향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결국엔 그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해. 이 메시지는 특히 개인 브랜딩이 중요한 요즘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줘. 마지막으로 그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비하라고 말해.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더 오래, 더 젊게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업데이트하고 자신의 생산성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지. 그는 독서와 운동을 꾸준히 하며 자신을 단련하라고 제안해. 이 부분에서 나는 특히 공감했어.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개인과 조직의 새로운 성장 문법.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줘. 먼저 개인에게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을 위한 준비를 강조해. 송기령은 우리가 단순히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데이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해. 예를 들어 그는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사례를 들며 그 디자이너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를 파악한 뒤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최신 유행에 맞춰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야기를 소개해. 이처럼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잡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조직에게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법을 제안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한 글로벌 기업이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피드백을 분석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사례를 들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조직의 혁신을 이끈다고 설명해. 또한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보여줘. 송기령은 데이터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해. 이는 특히 마케팅, 정책 결정, 심지어 개인의 커리어 플래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야. 공감과 깨달음의 목소리.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대체로 송기령의 통찰력과 현실적인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한 블로거는 책을 읽으며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오던 일들을 돌아보게 됐다며 특히 싱크 퍼스트라는 메시지가 자신의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고 썼어. 또 다른 독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이렇게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놀라웠다며 송기령의 강연 스타일이 책에서도 그대로 느껴졌다고 했어. 특히 2030대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가이드라는 평가를 받았어. 한 리뷰에서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이 책이 나만의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 또 다른 독자는 내가 올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나를 정의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다며 개인 브랜딩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어. 다만 일부 독자는 제목인 그냥 하지 말라가 처음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어. 한 블로거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렬했다고 썼지.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읽기 쉽게 쓰여 있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 당신의 생각은 어때? 그냥 하지 말라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야. 송기령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통찰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게 해.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내가 그냥 해오던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더 의식적으로 나를 표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이미 읽어봤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아직 읽지 않았다면 어떤 메시지가 가장 궁금한지 알려줘. 이 책이 너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거야.